어제 14일에 테슬라 모델 Y가 무인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X의 도지 디자이너라는 분께서 사이버 트럭을 타고 가면서 직접 찍으신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는 무슨 테스트 트랙 같은 곳이 아니에요.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 주변의 일반 도로입니다. 여기서 테슬라 모델 Y가 진짜로 차에 아무도 안 탄 상태로 FSD를 활용해서 스스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솔직히 기술의 격차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내 감독관 혹은 엔지니어 최소한 두 분이서 앉아서 주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판교 주변의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는 테스트를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같은 카메라 기반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하면서 차에 아무도 타지 않는 완전한 무감독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로 기술의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테슬라의 무감독 FSD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자율주행 업계 리더는 어떻게 앞서 나가고 있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영상을 보고는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요즘 AI로 만든 영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 주작 아니야? 어떻게 벌써 무감독 FSD가 도로에 돌아다녀? 라는 의심을 처음에 했었는데, 도지 디자이너님께서 찍으신 이 영상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차량에 탑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라면서 이 무인 FSD 테스트가 진짜임을 확인해줬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3.5% 넘게 오르면서 월요일 장중에 주가가 48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주당 488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죠. 사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XAI의 해커톤 행사 중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무감독 FSD가 이 시점에서 거의 해결됐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우리는 현재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작업은 꽤 작은 모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FSD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도로 테스트, 검증을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의미고요. 검증 단계에서는 일단 작은 모델을 쓰고 있다는 건데, 이 작은 모델이라는 건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라서 좀 추상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AI 모델, 특히 이 딥러닝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는 파라미터라는 숫자 값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검증 단계에서는 굳이 파라미터 수가 많은 모델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모델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안정성을 검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 모델이 있는데, 이건 아마 1월 말이나 2월쯤 배포가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Order of Magnitude 라고 했는데, 이건 보통 10배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년 초에 나올 FSD 모델은 AI의 뇌 용량, 파라미터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거대해진다는 거죠. 모델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넣었다는 게 아니라 도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지든지에 상관없이 이걸 거의 다 AI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여기에 사고 과정 추론과 막대한 양의 강화 학습을 추가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닝이 추가된다는 것, Chain of Thought 라고도 말하는 이 추론 기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에서 사용되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AI가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FSD가 운전을 잘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불을 보고 차가 섰을 때 너 왜 섰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억 마일의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던데요? 그래서 섰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반사신경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 가운데 맥락을 좀 무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추론 기법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차가 속도를 줄이는데 그냥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네?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저 사람이 갑자기 도로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속도를 미리 좀 줄이면서 주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AI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을 하면서 운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되나? 일론 머스크는 XAI를 갖고 있잖아요. XAI의 그록 AI, 요걸 FSD에 통합해서 추론 기능을 구현할 거라고요. 이미 올해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록을 통한 내비게이션 길 안내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FSD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정말 사람스럽고 자연스러운 주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강화학습 또 추가할 거라고 했는데,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 줄여서 RL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AI한테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주행 데이터를 줘서 잘하면 상점을 주고 못하면 벌점을 주는 이 게임 같은 훈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성공했어? 너 상점. 실패했어? 너 벌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건데, 약간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같은 방식이죠. 앉아! 성공하면 간식 주듯이 그렇게 AI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모아준 데이터를 가지고 RL 훈련을 시켜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정답을 찾아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는 마지막으로 현재 AI4 하드웨어만으로도 인간보다 10배 더 뛰어난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무감독 FSD가 되려면 하드웨어 4로는 택도 없다, 하드웨어 5가 나와야 무감독
무감독 FSD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차들에 들어간 하드웨어 4만으로도 사람보다 10배 더 운전을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에도 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테슬라의 무서운 점이죠. 무감독 FSD 기술이 진짜로 완성이 됐을 때 이게 극소수의 로보택시용으로만 배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하드웨어 4가 탑재된 테슬라 오너 누구나 비용만 지불한다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꿈꾸던 자율주행의 미래잖아요. 이 출퇴근할 때 내 차가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뭐 택시가 돼서 승객을 태우거나 소형 택배차가 돼서 짐을 실어 나르거나 이런 것들이 돼서 쉬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꿈꾸던 자율주행 시대인데 테슬라가 비로소 그 시대를 멱살을 잡고 현실로 끌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FSD 이제 진짜 무감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당국의 승인, 특히 미국 NHTSA의 엄격한 검정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테슬라의 무감독 FSD가 실제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려면 NHTSA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NHTSA는 지금 FSD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호의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에 걸쳐서 FSD 예비평가라는 것을 진행 중인데 작년 10월 17일에 P24031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올해 10월 7일에도 P25012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진행 중이에요. 일단 내용을 보면 FSD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통과하거나 불법적인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나와 있고요. NHTSA의 FSD 사용 중 58건의 사고 보고가 있었다고 해요. 작년 10월에는 안개, 먼지, 태양광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FSD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NHTSA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Vehicle Safety Report를 통해서 수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FSD가 사람 운전자보다 5배에서 7배 가까이 더 안전하다는 어필을 하고 있고요. 또 섀도우 모드로도 안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FSD를 켜지 않은 일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도 백그라운드에서 AI가 가상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여기서 장애물을 못 보고 치고 지나쳤던 걸 섀도우 모드의 AI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멈췄다라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NHTSA에 제출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나은 판단을 했던 사례를 수집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58건의 사고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또 이걸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NHTSA가 빨간불 무시를 지적하면 시뮬레이션에서 수억 번을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100% 수정됐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거죠. 결국에 이 NHTSA 조사의 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제출한 데이터가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됐다라고 판단하면 NHTSA가 조건부 무인 운행 허가를 내줄 거고요. 만약에 NHTSA가 판단했을 때 FSD가 여전히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면 기능 제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지금 테슬라와 NHTSA가 치열하게 검정 과정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미래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도래하느냐 보다 천천히 도래하느냐가 좌우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넘어야 할 산 두 번째는 책임 소재와 보험 문제인데요. 무감독 FSD가 되면 테슬라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도 무감독 FSD 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다행히도 테슬라는 자체 보험,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감독 FSD를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른 보험사 같으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 출동해서 CCBB를 가려야 되고 그걸로 보험료가 내년에 할증돼야 되고 뭐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무감독 FSD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차가 잘못한 건데 운전자의 보험료가 올라가야 됩니까? 분명히 내 차가 가해자인데 나는 가해자가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보험,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만약에 FSD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100% 책임을 지고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어요. 운전 점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불과한데 앞으로 무감독 FSD 시대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 보험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보험을 경험한 미국인들의 경험담 영상을 보면 제목부터 아주 불만이 가득하죠. 전화 문자는커녕 이메일로도 담당자랑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K5 옵티마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는데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사람 추적이 제대로 안 돼서 클레임 처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일부 소수만의 의견은 아닌 것이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지난 10월에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보험금 지급 지연, 부당한 청구 거절 이런 이유로 테슬라 인슈어런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미국 현지에서도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은데 뭐 무감독 FSD 시대가 되면 테슬라 보험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지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논란과 진통들이 어쩌면 우리가 조만간 겪게 될 미래의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지금 규제 당국과 싸우고 보험 시스템을 만들고 진통을 겪으면서 이 거친 가시밭길을 가장 앞에서 뚫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가 NHTSA의 검증을 통과하고 자체 보험으로 완벽한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는 비로소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운전하는 차에서 알아서 가는 차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무감독 FSD 모델 Y, 우리가 맞이할 진짜 새로운 이동 혁명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도의 변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준비뿐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년 초 사람보다 10배 똑똑해진 AI가 운전하는 차, 운전자가 없는 그 차에 여러분 스스로를 태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